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19일 정선이를 앞두고 이제 운명의 한 주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말에도 문의를 하시고 연락을 주시는데요. 자, 셀트리온 관련되는 기사가 주말에 나왔고 오늘도 아침부터 많이 나왔죠. 셀트리온의 어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까지 해서 1년 만에 무려 시총 40조가 지금 날라갔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새해 들어서는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흐름들이 조금 이제 되살려가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 정선이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이 기사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금요일 오늘도 지금 이제 16만원 종가 정도로 끝났으니까요. 3사 시가총액 합계가 이제 지난해 1월 초에 거의 80조 가까이 기록했다가 14일 기준으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38조 정도. 오늘도 좀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바이오 대장조 치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흐름이었는데 비해서 셀트리온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하락은 상당히 예외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날 이제 셀트리온이 금융위의 정권선물위원회 정선위에서 이제 분식회계 관련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런 어떤 경향신문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이 흐름들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금융위와 이제 금감원의 어떤 관계들 안에서 금융위가 최종적인 이제 의결을 하기 전에 그 밑에 이제 정선위가 있고요. 정선위 산하에 이제 회계 전문 기관인 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의 어떤 감리 시작으로 이 감리위원회에서까지 이 10여 년 정도의 어떤 감리 결과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헬스케어의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과 재고자산 관련되는 논의,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이슈가 되었던 이 개발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감리가 되었던 부분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가지고 지난해 이제 11월 9일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1월 7일까지 이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이제 논의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해당 소식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보도 자료를 11월 달 마찬가지로 1월 달에도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 산하에 정선이 있고 정선이 산하에 또 이제 감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어떤 안건이 올라와서 어떻게 조치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 사항이 없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금융의 어떤 입장들이 보도자료로 나왔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주말에도 좀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아침에 그 셀트리온의 어떤 분식회계 결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상장 적격 관련되는 심사 여부는 고의성 여부다. 이런 어떤 좀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기사들이 이제 장전부터 또 나왔어요. 그래서 감리 업무 체계 처리 체계도라고 해가지고 금감원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이 자료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이제 정권선물위원회가 이제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감원에 가시게 되면 회계 감리 업무 처리 절차 안내라고 해가지고 16페이지짜리에 내용이 있어요. 감리는 정중하게, 조치는 엄정하게. 그러면 이런 어떤 내용들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이렇게 가정해서 뭔가 알려진다. 마치 이런 건 이런 거죠. 이 판사가 재판을 해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 판사가 이렇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언론에 작년 11월 달, 이번에 1월 달에 나왔던 보도 자체가 이 여론의 몰입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에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한국 시장의 안타까운 부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어떤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비판조의 이 이야기들은 이 언론지상에 거의 지금 다뤄지고 있지 않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 타켓들이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에서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글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감리 업무 체계도가 있죠. 감리 착수 관련되는 부분이 금감원 산하에 있는 회계심사국, 뭐 회계조사국 요런 데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해서 표본 선정해서 이제 뭐 민원이라든지 제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리 착수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됐던 거죠. 그래서 감리 실시를 하면 금감원의 이제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이 이 그 감리를 실시하면서 여론에서 이제 뭐 기사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회사에서는 이 감리 진행 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이제 실제로 출석한다든지 의견 진술한다든지 이의신청 기회 부여해서 여러 가지 감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을 때 다 이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특별한 뭐 이슈가 없었다 이런 쪽에 어떤 논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를 하고, 이 감리 과정이 어떻게 뭐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밀 감리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금감원은 행정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한다든지 부과를 어떤 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위 산하의 이제 정권선물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이제 조치 관련되는 부분들을 심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금융위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또 이제 담당을 해서 사전에 이제 심의를 하고, 이 안건을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감리 결과 어떤 특별하게 이제 위반 사항이 발견하면 외감법 16조 20조에서 행정 행사 조치가 가능하다. 이 감리를 해서 이제 금융위로 넘어갔을 때 이제 이런 어떤 행정 조치라든 형사 조치가 가능한데요. 이제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2, 이제 뭐 감리 결과 조치 양정 기준 굉장히 뭐 복잡한데, 여기에 따라서 위법 동기의 어떤 결정에서 고의냐 중과실이냐 가시냐에 따라서 이제 위반 행위의 중요도 결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이 회사에다가 뭐 검찰 고발, 검찰 통보, 그 다음에 임원 해임 권고, 가징금 뭐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반 행위의 용의에 보면 A, B, C, D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내용 프로세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그 박재경 애널리스트가 또 이제 기사를 했던 부분이 아침에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본래 이제 선민정 위원이 그 애널이 이제 이 부분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동안 셀트리온 좀 다루지 않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다시 이제 커버리지를 재개를 하면서 목표가를 올렸다가 좀 낮췄는데, 다시 지금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 감리 이슈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금요일날 했던 부분에 이슈 서머리로 아침에도 보면 유튜브로도 이 부분이 나왔는데, 내용은 뭐 이랬습니다. 그 회계감리 관련해서 감리위원회 논의가 종결되었다. 그래서 이제 정선이 사전에 의결을 하는 이제 감리위원회 논의는 이제 종결되었다. 그래서 감리위원은 8명 회계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이 개별 의견을 참조해서 그동안에도 셀트리온과 여러 부분에서 부딪혔는데, 그래서 이제 정선이 19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안건이 상정된다. 요 예정이고, 그 어떤 안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지만 요 프로세스는 이제 팩트겠죠. 그 핵심 논점이 헬스케어와 재고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가속 계상. 그러니까 이걸 재고로 다루지 않고 반제품으로 다루어서 이 부분들을 좀 축소했던 부분들, 계속 나왔던 부분, 이 재고자산인 원료의약품을 반제품으로 분류했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치하는 이제 감리위원회 심의 이후에 정선위로 이제 의결해서 이 금융위 총 보면 4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금감원에서 먼저 감리를 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감리위원회로 가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권선물위원회 가서 의결하고 금융위 의결. 그러니까 이제 두 단계가 지금 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결론 위에 최종적으로 정선이 금융위 의결까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번 주에 뭐 결론이 난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고 계속 이제 핵심 쟁점에 관해서 양방이 해야 될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주가로 먼저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회계 위반으로 결론할 경우에 상장 적격서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심의를 개시하고 이러면 이제 15일 결정해서 심사 결정에서는 고의성이 이제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검찰 통보라든지 고발 조치가 가능하고 이럴 때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그래서 뭐 자본금 전액 씌울 때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거의 뭐 자기 자본이 3조 9,400원이니까 2.5% 정도 하면 한 1,000억 정도 안 되거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2조 한 300억이니까 2.5% 정도 하면 한 500억 정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에 만약에 이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되었을 때 뭐 금액으로 보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규모가 어떠냐 이 부분들도 논란이 있는데 그까지 가기는 뭐 아직은 좀 힘들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업계에 뭐 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7년도에 감리 착수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 나온 것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선이 금융위까지 한 5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서 고의로 판단돼서 매매 거리 정지가 되었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진행했으나 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하고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개선 계획을 해서 상장 유지 결정을 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뭐 거래소라든지 그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 가기는 상당히 뭐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이 시장이 제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자 이런 흐름들로 이제 주가가 금요일 그 다음에 오늘도 좀 폭락의 어떤 흐름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금감원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보도들에서 금융위는 이렇게 그 두 번에 대해서도 보도 설명 자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아직 이제 결정된 상황이 아니니까 그 입장을 밝혔고 회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적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불확실성 관련해서 좀 빠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금융투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 뭐 회계 위반으로 나서 고의냐 그 다음에 뭐 중과실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만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원체 뭐 덩치도 있고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뭐 작년 재작년도 실적이 2018년 2019년보다는 지금 실적이 연으로 보면 이제 좋아지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데 주가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지금 분식 회계 뭐 이런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연기금이 막 그 지난주에 대규모로 좀 던지는 어떤 흐름들 이런 흐름에서 수급의 악화와 더불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이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갭다운 시켜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어떤 불확실성한 부분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에 좀 매수를 했다가 오늘 빠지니까 일단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좀 매도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장중에 어떤 이제 그 갭다운에서 이제 매수의 흐름들이 조금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좀 트져서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급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차트상으로는 일주일 안에 어떤 흐름이 제일 단기적으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향후의 셀트리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운명을 가르는 뭐 한 주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정선이 회의가 수요일 날 있으니까 어떤 분위기가 갈지 그리고 수급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이런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물량들과
이제 고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손절매 물량들이 일정 부분 이제 소화된 어떤 구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회사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 작년 후반기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회사는 2차에 3사 합병에 관련되는 상장 3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명확한 어떤 비전과 최근에 어떤 자사주 어떤 매입 관련된 뿐만 아니라 작년에 어떤 경영의 어떤 실패 관련되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실적에도 영향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급들이 견조하지 못한 어떤 흐름에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좀 투명하고 명확한 향후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적극적인 어떤 대응의 논조들을 계속 이제 시장에 좀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갈지 수요일 이후의 어떤 흐름들도 단기 좀 잘 살펴보시고 이후의 어떤 흐름들 그래서 결국 이제 2018년 2019년도의 흐름을 데자뷰하는 흐름으로 지금 이어왔다. 그래서 지금 중심 가격인 25만원대도 지금 상당히 좀 멀어져 버린 어떤 흐름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추가 급락이 나올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결과를 볼지 이 흐름들을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좀 살피시는 분위기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